네, 6월 첫 주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절대빈곤에 몰린 노인 문제와 밀양과 가덕도가 경합인 신공항의 입지, 현충일을 맞는 보온 승기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대담에서는 사선의 진주월 김재경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소일거리 삼아 폐지를 줍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OECD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7%를 넘어 노인 2명 중에 1명이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의지할 자식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처지인 노인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편안하게 쉬면서 노후를 즐겨야 할 노인분들이 생계를 위한 노동에 매달리는 안타까운 사정, 대책은 없는지 인사이더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굽은 허리, 야윈 팔목, 주름진 손. 낡은 수레 위에 차곡차곡 쌓인 폐지는 어느새 더미를 이뤄 쌓였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은 삶의 무게를 지는 듯 100kg짜리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갑니다. 일상의 서글픈 풍경이 된 이들은 어느새 전국 175만 명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힘이 들어도 희하고 안 들어도 희하고 이것도 안 하면은 3만 원도 못 받는 것 아니오. 하지만 폐지를 줍는 것만으로는 한 달 5만 원 벌기도 쉽지 않습니다. 돈 안 된다. 나는 가가면 뭐 5,700원도 주고 뭐 800원도 주고 오로지 1,500원 받았다. 이들은 왜 노년이 되어서도 길 위에 나서야만 할까요? 출근길도 시작되지 않은 이른 아침.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할머니 한 명이 작은 수레를 끌며 지납니다. 보름 동안 모은 폐지를 이제 막 문을 연 고물상에 팔고 오는 길입니다. 오늘은 얼마 받으셨어요? 얼마? 오늘은 1,500원. 많이 받은 거예요? 오늘 많이 받았지. 오늘 며칠 만에 최고로 받았다. 올해 81살인 김할머니. 작고 야윈 체구에 허리까지 굽어 작은 손수레도 끌기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매달 기초생활수급비 4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식비조차 빠듯합니다. 틈틈이 동네를 돌며 폐지를 모아 푼돈이라도 반찬값에 보태야 하는 겁니다. 안 좋아진다. 그러고 박수 준 할매가 엄청 많다. 엄청 많다. 허리 아프시겠어요? 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 손수레 가득 폐지를 모아도 1,000원 벌기가 어려워 한 달 10,000원 벌이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80이 넘은 할머니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오늘도 손수레를 끕니다. 어디 앉아서 하는데 할머니들 뭐 수월 하는데 쪼개서 어디 할 때 있으면 우리 어제 할머니도 참이야 못 춘대. 아이고 어디 날로 앉아서 하러 일 그런 거 어디 있으면 한번 가보면. 같은 골목 60살 박씨 할아버지가 창고 가득 쌓인 상자를 정리합니다. 지난밤 근처 마트에서 버린 상자를 하나하나 뜯어 수레 가득 싣습니다. 10년 전 다니던 공장이 부도나 일자리를 잃은 박씨 할아버지. 재취업도 여의치 않자 폐지 수거에 나섰습니다. 이제 아파트 경비도 안 돼. 회사 공장 같은데 물어보면 그냥 안 된대. 폐지를 팔아 매달 월세는 물론 부인과 자녀, 세 식구 생활비도 벌어야 해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온종일 동네를 돌고 있습니다. 폐지를 가득 싣고 100kg이 훌쩍 넘는 수레를 하루에도 수차례 고물상에 가져가지만 한 달 벌이는 70만 원 남짓. 한 달에 한 6, 70만 원. 처음에는 이게 좀 나았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값이 싹 미리 갚으니까. 인도가 좁아 차도에서 수레를 끌 때가 많다 보니
다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로로 가야 될 때도 있죠. 인도가 좁아서. 예. 종종 있어요? 그래, 미약가를 짐 실을 때 안에 들어가서 꺼시고 가야 되는데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차가 이 미약가를 받아보면 내 안에 있으면 여자 한숨 이게 땡기대. 김할머니와 박할아버지처럼 폐지를 수거해 생계를 잇는 노인은 김해 지역에만 1000여 명. 시민단체와 복지기관이 폐지를 모으는 노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6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폐지 수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71%가 폐지 수거로 한 달 10만 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수입 5만 원 미만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노인 대부분이 폐지 수거 외에 다른 수입 활동이 없었습니다. 수입이 낮고 근로 여건이 힘들어도 폐지 수거를 그만둘 수 없는 겁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진 한낮. 재활용품이 곳곳에 가득 쌓인 고물상으로 수레를 끈 노인들이 잇따라 들어섭니다. 이 고물상에 재활용품을 모아 팔러 오는 노인은 하루 50여 명. 거진 다 이렇게 60세 이상이라고 봐야지. 네, 하루에 이제 5-6번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밤에도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보면 사고 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77살 정씨 할머니도 이 고물상을 매일 찾는 단골. 점심값이 아까워 끼니도 거른 채 폐지 30kg을 겨우 모았지만 수중에 준 돈은 1,500원이 전부입니다. 할머니 1,500원이에요. 아침에 10시 시작하지 이때 뭐지. 어떤 날은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호주 던지내나면 이제 그게 아다리 되는 게고 안 그러면 시합에 점두를 동가도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 고물상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거리 곳곳을 살피며 폐지를 찾습니다. 20여 분을 헤맨 끝에 골목에서 버려진 옷가지를 겨우 발견해 빈 수레를 채웁니다. 그만두고 싶으실 때는 없으세요? 왜 이거 그리 끌어와면서 왜 이거 내가 미쳤다 싶을 때 세비지. 만날 해야 남해는 사먹자. 고물상 연합체인 자원재활용연대는 이처럼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이 전국 17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전체 노인 인구 650만 가운데 2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5시간 일해도 2,000원 벌기 힘든 열악한 여건에도 노인들이 폐지 수거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7.2%.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할 정도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 평균보다 3.7배나 높습니다. 노년층의 소득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공적 이전 소득이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가운데 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이 63%를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어도 스스로 일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결국 다른 선택지 없이 노년층은 폐지 줍는 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노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민간에서 먼저 나섰습니다. 점심시간 김해의 한 카페. 아늑한 카페 곳곳이 커피 내리는 향기로 가득합니다. 커피를 만들고 있는 바리스타는 올해 85살의 이태임 할머니와 71살 김시덕 할머니. 요거는 라떼인데 어디 놨기에? 메뉴 안에 있는 거 다시는 거의 다 이제 막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고 막 라떼 같은 것도 뭐 기계가 좋아가지고 거품도 이제 내고. 두 할머니 바리스타를 고용한 이 카페의 주인은
다름 아닌 500여 명의 김해 시민. 폐지 수거에 내몰린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 김해 시민 500여 명이 출연금을 모아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 회현당입니다. 하기 전에는 내가 뭐 노는이 용돈이라도 벌어 쓴다고 내가 폐지를 좀 했어요. 폐지를 좀 해놓은데 그래서 폐지를 또 여기서 회원당에서 폐지 주는 어르신들을 사용한다 이래가지고 오게 됐어요. 좀 편하고 수입도 좀 폐지할 때보다 낫고 천국이라고 할까? 아메리카노부터 카페 라떼까지 능숙한 할머니 바리스타의 솜씨에 단골 손님이 생길 정도로 인기입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또 여기 이제 할머니들이 되게 친근하고 또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이 회원당만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좋아요. 카페 운영뿐만 아니라 참기름도 직접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장에게 기술을 전수받아 할머니, 할아버지 4명이 참기름을 직접 짜고 담고 포장합니다. 이렇게 생산하는 참기름만 한 달 300여 병. 철저한 위생관리로 생산 1년 만에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햇섭 인증을 받고 지난달에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전국 협동조합 제품 품평회에서 우수 제품에 선정됐습니다. 지역구 교육을 받고 이래 일자리를 구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나이 제한이 별로 없다 하면서 소개를 그렇게 이제 이래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회연당 노인 직원들이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받는 급여는 한 달 25만 원.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도 생계비 마련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급여뿐 아니라 손님들과 소통하며 자부심도 느낍니다. 손님이 많이 와갖고 좀 커피 맛있다 할 때 그게 제일 보람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회연당 협동조합은 취업 교육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바리스타 교육을 하며 또 다른 일자리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속적으로 체력을 좀 배려해서 할 수 있는 일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참기름, 외할머니 참기름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카페를 하게 됐죠. 이곳을 시작으로 또 다른 마을 공동체가 하나둘 늘어 노인 빈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이 회연당이 또 마중물이 돼서 지역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단체에서도 폐지 수거에 몰린 노인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한 농촌 마을. 마당 한가득 빈 종이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75살 최 씨 할아버지가 지난 5달 동안 동네를 돌며 모았습니다. 자녀와 왕래가 없는데도 부양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최 씨는 한 달 20만 원 기초노령연금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힘이 들어도 희하고 안 들어도 희하고 이것도 안 하면은 3만 원도 못 받는 것 아니오.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죽어나 살아 그냥.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이번 달부터 생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습니다. 전주시가 폐지 수거 노인 전수조사에 이어 민간기관들과 연계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강검진협회 등과 연계해 매달 긴급생계비 10만 원과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일자리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저희가 한 2달에 걸쳐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한번 만나 뵀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망을 형성해 주면 그것들이 지원하는 망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은 중앙정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스스로 자생하고 스스로 이게 관심을 갖고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길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전주시는 폐지 수거 노인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전담기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단했던 60여 년 삶의 끝자락. 노년의 꿈은 안락한 휴식도 거창한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도 무릎이 시려도 스스로 땀 흘려 일해 생계비라도 버는 것이 노년의 꿈이었습니다. 다른 일자리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시고 싶으세요? 허락하면 하지. 허락하면 하지만 누가 젊은 놈 시기지. 나만 사람 하나 허락하나. 뭐라도 그러면 다 좋지. 그도 일을 해야 마다면 밥맛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잖여. 노년의 삶의 무게는 그들이 끌어야 하는 100kg짜리 수레보다 몇 배나 무겁습니다. 공적연금을 재정비하는 것도 노인복지제도를 다시 마련하는 것도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가고자 하는 노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들이 스스로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역할일 겁니다. 60여 년 고단한 삶의 끝이 빈곤에만 머물지 않도록 사회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